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C샵 15번째 시간, 오늘은 컬렉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렉션은 자료 모음 또는 컨테이너 자료형이라고들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배열은 어떠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관리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 할 컬렉션은 배열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다양한 자료를 모으는 방법을 우리는 컬렉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컬렉션에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 다음에 해시 테이블, 딕셔너리, 솔티드 셀, 해시 셀, 그 다음에 큐와 스택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컬렉션에 대해서 내가 0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컬렉션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아마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컬렉션에는 그 위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얽혀 설켜서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클래스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심도 있게 아주 깊숙이 어쩌다 개발을 하는데 어쩌다 한번 쓸까 말까 한 그런 내용까지 다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학습할 어레이 리스트, 해시 계열, 그 다음에 셋 계열, 큐, 스택 등을 살펴보면서 컬렉션 객체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 이런 형태로 쓰이는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레이 리스트부터 살펴보는데요. 어레이 리스트는 컬렉션 객체의 가장 대표적인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샵뿐만이 아니고요. 어디 자바 계열에서도 어레이 리스트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열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배열보다 조금 더 다양한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데이터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레이스트는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빼고 등등의 배열과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메소드가 add 메소드,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insert, 특정 위치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add 메소드와 음, add 메소드와 insert 메소드는 똑같이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거는 add 메소드는 어떠한 기준점이 있을 때 뒤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데이터가 뒤에 따라 붙는, 꼬리에 따라 붙는 형태로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insert는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 우리 배열할 때 인덱스 0, 1, 2, 3과 같은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죠. 그럴 때 이거 2고 여기가 3이겠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특정한 위치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다. 그럴 때 insert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move at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t입니다. 네, 이렇게. 자, remove at이라고 있는데 remove at은 insert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데요.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겁니다. 음, 특정 위치 데이터 삭제. 다음에 그냥 remove가 있습니다. remove 다음에 요 매개 변수에 데이터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인덱스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검색을 합니다. 쭉 데이터, 어레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를 다 검색을 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 remove 메소드입니다. 자, 카운트는 메소드는 아니고 프로퍼티인데요. 속성인데요. 이거는 어레이 리스트로 만든 객체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여기까지 보면 4개죠. 그러면 4가 반환되겠고요. 여기까지 보면 5개죠. 그래서 총 5가 반환되는 어레이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레이의 랭스 있었죠. 그거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 중복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기초 데이터, 기본 데이터라고 그러죠. 인트형, 뭐 더블형,
그 다음에 뭐 불리언형 그런 기본 데이터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합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복 데이터를 허용을 합니다. 요게 어레이리스트의 특징이겠고요. 자, 그러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어레이 리스트를 한번 생성하고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등등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먼저 좀 생성을 하겠고요. 15번째 시간이니까 15라고 제가 디렉토리를 만들겠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컬렉션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좀 바꾸겠고요. 됐습니다. 자, 먼저 어레이 리스트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 클래스 객체화 시킬 때 객체로 인스턴스화 시킨다. 객체를 생성한다 해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자 호출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레이 리스트라는 나는 클래스를 이용했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하겠고요. 어레이 리스트는 이렇게 보면 빨간 줄이 가는데요. 잠재적 수정사항 표시를 보면 use system collection using 시스템에 있는 컬렉션을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가져오지 않았죠. 그래서 빨간색이 뜨는데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컬렉션을 사용하겠다. 컬렉션 네임스페이스가 가져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성자 호출하 되겠고요. 자, 이러면 메모리상에 어레이 리스트 객체만 만들어진 거고요. 아직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 가장 쉬운 거 add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매개 변수로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데이터 또는 뭐예요? 복합 데이터, 클래스로부터 생성한 객체들 전부 다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여기 보시면 어시스턴트에 add 메소드 안에 오브젝트라고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넣은 이런 기본 데이터 또는 클래스로부터 생성한 객체들 전부 다 오브젝트, 클래스의 최상위 개념 오브젝트화 돼서 이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박싱에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나중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기초 데이터건 아니면 클래스로부터 생성한 복합 데이터건 다 클래스 객체화, 박싱 처리해서 오브젝트화 해서 메모리에 탑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데이터를 살펴보기 전에 이걸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할 때 1, 2, 3, 4 이렇게 직접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배웠던 포문 있죠. 포문 등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아니면 네트워크 같은 거에서는 네트워크 통해서 데이터가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온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을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i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예, 그러면 1, 2, 3, 4하고 5서부터 들어가겠죠. 5서부터 10까지.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출력해 보고 싶다. 그러면 또 포문을 이용해서 자, int j는 0, 그 다음에 j는 array list 전체 길이, 내가 만든 어레이 리스트의 전체 길이는 count 프로퍼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j++ 이렇게 해서 콘솔로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겠고요. 처음에 첨자는 0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0, 1, 2, 3, 4, 5, 6, 7, 8, 9, 0. 그래서 0위치에 1이 들어가 있고 2가 들어있고 3이 들어가 있고 4까지는 직접 수작업, 수동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다음에 5서부터 10까지는 포문을 이용해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d는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뒤쪽으로 차곡차곡 데이터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 each 인문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한번 이런 것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폼 배울 때 for each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nt형이니까 int knum이라고 할까요? in array list에 해서 sum은 sum 플러스 knum 이렇게 해주면 어레이 리스트에서 하나씩 데이터를 끄집어 넣는 거죠. 끄집어서 knum이라는 지역 변수에 담았고요. 그 지역 변수에 담은 것을 sum에다가 더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 어레이 리스트에는 지금 1서부터 10까지 데이터 정되어 있죠. 1서부터 10까지 모든 데이터를 더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sum이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55, 1서부터 10까지 더한 숫자가 55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몇 가지 메소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우리는 인서트도 있었죠. 그래서 인서트, 특정한 위치에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넣겠다. 나는 만약에 첨자가 2인 위치에 어떻게 30이라는 숫자를 넣겠다. 이렇게 했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2인 위치에 30이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인덱스가 2인 위치에 30이 끼어들어가고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돼요? 뒤로 한 칸씩 밀려서 보시면 12 인덱스가 원래 9였는데 인덱스가 10으로 밀려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자리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특정한 자리에 있던 특정한 위치에 있던 데이터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칸씩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리무브에 특정 위치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2인 위치에다가 30을 넣었으니까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remove s로 이번엔 2인 위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나는 삭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위에서 추가를 했는데 인덱스가 2인 위치에다가 추가를 했는데 다시 삭제했죠. 그러면 어떻게 30에 들어갔다가 다시 요 위치에 있는 값을 삭제했기 때문에 다시 인덱스가 하나씩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remove도 있었죠. 그 다음에 remove array list remove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5를 나는 데이터 5를 한번 삭제해 보겠다.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5가 삭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었는데요. 5가 삭제되고 전체 길이가 몇? 9로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는 정리를 하면 배열과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배열보다 훨씬 우리가 다루기 쉽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레이 리스트는 다이나믹으로 길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길이가 줄었다가 늘렸다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추가했다 삭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중복 데이터를 허용한다는 거 그런 내용이 특징 주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시 테이블과 딕셔너리 알아보겠는데요. 어레이 리스트하고 전혀 다른 녀석입니다. 자, 해시 테이블과 딕셔너리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 수영장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대중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옷을 갈아입는 락카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락카룸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입구에서 표를 받습니다. 저 키를 받습니다. 그래서 키가 1번 키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야 돼요?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가서 내 옷을 여기다가 내 사물을 갖다가 나의 용품을 다 여기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2번 키를 받았어요. 그러면 2번 라카룸을 이용하는 거고 3번 키를 받으면 3번 라카를 이용하는 거죠. 이처럼 해당하는 키에 대해서 해당하는 라카룸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1번 키를 받았는데 2번 라카나 3번, 4번, 5번 라카를 쓸 수가 있느냐? 쓸 수가 없죠. 항상 키, 내가 받은 키만을 가지고 그 키에 해당하는 라카룸을 한 개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시 테이블과 딕셔너리가 요 원리예요. 어떠한 키 값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키에 대한 어떤 거 밸류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는 유니크한 데이터여야 돼요. 이 키가 기본 데이터이거나 아니면 복합 데이터이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인트형이 돼도 되고 플로트형이 돼도 되고 아니면 특정한 객체가 돼도 됩니다. 돼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유니크한 키여야 됩니다. 키가 만약에 중복돼서 존재를 한다면 키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키를 가지고 동일한 그 라카룸을 열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건 있으면 안 되겠죠. 하기 때문에 키하고 밸류가 한 쌍을 이뤄서 항상 같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키가 유니크한 데이터여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해당하는 키에 대해서 밸류가 존재하고 또 어떤 키에 대해서 밸류가 존재하고 이렇게 키 밸류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해시 테이블과 딕셔너리에 존재하는 주요 메소드는 add 메소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키와 밸류 두 개를 같이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키도 내가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도 내가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remove 데이터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삭제하는 거. 컨테인즈 키는 어떠한 그 해시 테이블이나 딕셔너리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여기 매개 변수에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키 값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키 값을 넣어주면 그 키가 여기 전체의 키를 봤을 때 그 동일한 키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검사입니다. 그래서 반환형이 불리언 타입이겠죠. 불 타입으로 됩니다. 컨테인즈 밸류는 반대겠죠. 밸류를 전부 다 뒤져요. 그래서 밸류 값, 해당하는 밸류 값, 데이터 값이 있는지 유무를 검사합니다. 아이컬렉션 인터페이스인데요. 아이컬렉션은 키와 밸류의 모음이에요. 어떠한 내가 해시 테이블이나 딕션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서 아이컬렉션으로 키즈라는 그거를 다 뽑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키 있죠. 키 값들만 다 내가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밸류를 원해요. 그러면 밸류만 다 뽑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상에서 받은 어떤 데이터, 큰 뭉치, 해시 테이블이랑 큰 데이터를 받았어요. 여기에 어떠한 키들이 있는지 몰라요. 네트워크 상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키가 존재하는지 몰라요. 키 값만 알면 키 값을 가지고 밸류 값을 라카의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듯이 키만 가지고 있으면 밸류를 볼 수 있는데 어떠한 키들이 있는지 난 몰라요. 그죠? 숫자 2라는 데이터 가지고 키가 있는지 아니면 3.14라는 소수점 가지고 실수 가지고 키가 있는지 그럼 몰라요. 그럴 때 컨테인 키, 아니, 아이 컬렉션을 이용해서 키들을 다 먼저 뽑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키를 목록화해서 그 키를 내가 받아오면 그 키 가지고 값을 뽑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 엔트리는 키와 밸류의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예제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카운트는 어레이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전체 길이, 전체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복키 허용하지 않는다. 키 값은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복키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좀 다시 오겠고요. 이걸 좀 지우고 이번에는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먼저 메소드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 테이블 new 해시 테이블로 생성을 하면 되겠고요.
해시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치 어레이 리스트의 그 배열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키값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제로 이렇게 키값 아니 밸류값 여기가 밸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키값입니다. 그래서 키 밸류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제가 키로 int형을 사용했고요. 다음에 value로 스트링 문자열을 사용했습니다. 반대로 키를 갖다가 내 마음이에요. 키를 이렇게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value를 int형 정수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본 데이터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복합 데이터도 쓸 수가 있어요. 복합 데이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지난 시간인가 언제 만들었던 스튜던트 그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 학생 정보를 담고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에서 그 생성자고요. 속성으로는 private string id name age 전공이 있겠죠. 메이저라고 할까요? 예, 요 정도가 있겠고요. 생성자에서 다 한번 초기화를 해줄게요. 그래서 string id, string name, int age, string 뭔가요? 메이저? 예. this.id는 id, this.name은 지난 시간인가 했었죠 우리 했던 거니까 제가 굳이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이저는 메이저. 네, 됐고요. getter, setter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d getter 만들었고요. name, age, major인데 name. 그다음에 뭔가요? age. age는 string 타입이 아니라 int 타입이겠고요. 마지막 major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 학생 정보를 갖고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여기다가 해시 테이블에다가 이제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씩 학생 정보를 배열에 담듯이 하나씩 담고 싶어요. 그럴 때 자, 먼저 여기다가는 2001 아이디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00 첫 번째 학생이에요. 그래서 요게 키값이고 보통 우리가 아이디 아니면 학생 번호가 키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09가 아니라 2019겠죠. 이렇게 해주고 키값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value를 정하는데 value는 요 클래스로부터 학생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new student 자, 첫 번째 뭐가 들어가요? id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id 키값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나이는 20살이라고 해볼게요. 전공은 뭐 컴퓨터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본 데이터, 복합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해시 테이블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키값과 그 밸류를 가지고 우리는 해시 테이블의 자료형을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 키값 여러분들이 복합 데이터나 기초 데이터, 기본 데이터 전부 다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찍어보면
해시 테이블의 영본을 한번 찍어볼까요? 키값을 이렇게 접근하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출력을 간단하게 해보면 자, 1이라고 하면 요 키값을 가지고 또 그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d 값 가지고 스트링 문자를 가지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자, 0, 1 다 그대로 출력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건 학생 정보니까 스튜던트 클래스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스튜던트 클래스 나온 다음에 요거를 조금 변화를 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이거를 스튜던트라고 데이터 변환을 해주겠고요. 스튜던트 레퍼런스를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시 테이블 20190001 이 녀석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키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데이터 여기서 생성된 객체를 가리킬 겁니다. 자, 그것을 다시 스튜던트로 여기서 캐스팅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당길 때 오브젝트로 당겨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당기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로 당긴 걸 갖다가 우리가 스튜던트로 다시 캐스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 타입으로 다 이렇게 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우리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getter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접근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student.get id 그 다음에 name이 있었고요. age가 있었고 major가 있었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뭔가 에러가 났네요. 메소드죠. 프로퍼티가 아니고 메소드니까 이렇게 해주면 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내가 가져온 키 가지고 가져온 객체 복합 데이터에 게터를 가지고 전부 다 정보를 쭉 한 번에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 한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방법 말고 그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dd라는 메소드 이용할 때는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가 키 값이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열이 키가 되고 정수 인티저가 그 데이터 밸류가 됐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코리아 둘 다 문자열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데이터 타입 맞춰주면 되겠고요. 객체를 넣을 때도 여기다가 2019-0002라고 해주고 나서 여기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학생 정보 생성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00 2019 00002 아이디 다음에 이름이었죠. 이름은 홍길순으로 할까요? 21살에 메이저는 스포츠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10이라는 문자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라는 문자열 넣어주시면 되겠고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똑같이 10 대한민국 스튜던트 객체 이 스튜던트 객체도 마찬가지로 getter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데이터 정보 세세하게 다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시 테이블에 몇 가지 다른 컨테인즈 키, 어떠한 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기 그 키가 있는지 없는지. 자, 해시 테이블 점 컨테인즈 키라는 게 있는데요. 매개 변수로 어떠한 키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리아라는 키값이 있죠. 그래서 코리아는 키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것을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건문을 한번 걸어볼까요? 코리아는 키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부정이죠. 그래서 폴스에 없다면 하나 찍어줄까요? console.write 라인에서 does not contain Korea key. 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코리아라는 키값이 없으면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해시 테이블에다가 어떻게 add 해주겠다. 어떤 걸 없으니까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KURLA 하고 한국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밑에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를 그대로 한번 찍어서 코리아 해시 테이블 이렇게 찍어보면 되겠죠. 자, 코리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게 없으면 코리아에다가 한국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대한민국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실행 안 된 거죠. 만약에 이걸 빼볼게요. 자, 이거 빼서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contains 코리아 키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해시태블 컨테인즈 코리아 키가 있어요. 그죠? 코리아 키가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추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에러, 입셉션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주석 처리하면 그대로 출력이 다시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add를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에러가 났는데 입셉션이 떨어졌는데요. 이거를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add라는 방법 말고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하는 배열 형식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코리아는 대한민국을 한국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코리아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찍어보니까 대한민국이 출력이 됐고요. 그것을 add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추가를 하면 이셉션이 떨어졌는데요. 그거를 코리아라고 해서 이번 수정한 개념이죠. 추가한 게 아니라 있으니까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수정이 돼갖고 한국이 코리아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밸류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컨테인츠 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컨테인츠 키 말고 해시 테이블에서 컨테인츠 밸류도 있습니다. 밸류는 키하고 똑같은데 밸류를 검색하는 거죠. 이거는 키를 검색하는 거고 이거는 밸류를 검색하는 겁니다. 키나 밸류나 똑같이 데이터 반환형은 불리언 타입을 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밸류 타입은 여러분이 한번 예제 코드도 제가 담아 드릴 테니까 예제 코드 보시면서 한번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아까 장표 보면 i 컬렉션 키와 밸류의 모음을 갖고 오는 그런 메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 테이블에서 키즈라는 이런 프로퍼티를 주면 얘가 데이터 타입이 i 컬렉션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collection 해서 키즈라는 레퍼런스를 담고 자,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내가 그 지정한 해시 테이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모든 키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 for each로 한번 검색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 키가 어떤 건지 모르겠죠. 그 안에 키가 기본 데이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복합 데이터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그냥 최상위,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오브젝트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OBJ로 담겠고요. 그 다음에 키즈에 있는 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ole.writeLine에서 이렇게 해보겠고요. 또 라이트라인에서 테이블 어떻게 해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를 그래서 OBJ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키를 한번 출력해보고 그 키에 해당하는 값도 한번 밸류 값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다 출력되는 거죠. OBJ가 이런 키 값들이 이런 게 있다고 다 검색이 됐고요. 그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밸류도 한번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values를 한번 보면 hash table values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for each 문을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어떤 데이터 형태인지 모르니까 오브젝트, obj, 그 다음에 in values로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bj, 네. 자, 이렇게 보면 그 밸류만 이렇게 검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딕셔너리 엔트리라는 게 있어요. 키와 밸류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for each 문을 이용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딕셔너리 엔트리 the object in 우리가 만든 해시 테이블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키하고 밸류가 쌍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검색을 할 때 위쪽에서는 따로따로 키즈와 밸류를 따로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키와 밸류가 다 쌍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nsole.writeLine으로 출력을 해보는데요. 먼저 키를 먼저 출력을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the object에 어떻게 키를 접근해 보니까 키라고 속성을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alue가 있었죠. 그래서 value는 d 오브젝트의 value 주면 되겠습니다. 좀 보기 좋게 좀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키와 밸류가 어떻게 키 밸류가 다 쌍으로 어디 딕셔너리 엔트리를 이용해서 그 타입의 딕셔너리 엔트리 데이터 형식의 객체에 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쪽도 많이 쓰이고요. 이걸로 키 검색을 한 다음에 그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 다음에 쌍으로 이렇게 이루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삭제하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삭제하는 거는 remove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해시 테이블 remove라는 걸로 해서 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키 값 아까 우리 코리아 있었죠. 코리아를 키 값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 한국이었죠. 요 데이터가 아예 키하고 데이터가 쌍으로 삭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저거 해볼까요? 길이 해시 테이블의 카운트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하기 전에 카운트 하고요. 삭제를 하고 난 후에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길이가 6이었죠. 한국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6이었습니다. 그지만 삭제를 했죠. 코리아에 대한 키값으로 데이터를 삭제했기 때문에 어떻게 길이가 하나 줄어든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장표를 보면 딕셔너리는 제가 예제 코드를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똑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시 테이블과 딕셔너리는 거의 사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API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넣어보고 빼보고 정렬을 해보고 키를 찾아보고 밸류를 찾아보면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에 셋계열을 한번 알아볼게요. 셋계열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요거 해시 테이블이나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로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셋 계열은 키하고 밸류가 없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주머니가 있어요. 나의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 마구마구 키 상관없이 데이터만 마구마구 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내 주머니에는 동전도 들어갈 수 있고 지폐도 들어갈 수 있고 카드도 들어갈 수 있고 조그만 장난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카드와 지폐와 현금을 카드와 현금과 뭐 수표와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는 지갑 복합 데이터 같은 거겠죠. 그래서 복합 데이터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넣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셋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복 데이터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단, 요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셋계열에서도 sorted set하고 hash set이 있는데 sorted set은 마구마구 넣었어요, 내가. 데이터를 마구마구 넣었어요. 마구마구 넣더라도 그 안에서 자동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sorted set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칭한 것 같고요. 다음에 hash set은 해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추가 순서 30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0을 넣고 100을 넣고 7을 넣고 25를 가장 나중에 넣었다고 봤을 때 sorted set에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자체적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를 비교해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sorted set에 있는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 이렇게 예쁘게 정렬된 데이터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해시셋은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 넣은 순서대로 그대로 그냥 들어갈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기본적인 메소드는 add 데이터 추가하는 메소드겠고요. remove 데이터 삭제하는 거. union with가 있어요. 데이터와 컨테이너 연결인데요. 두 개의 셋 계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짬뽕해서 하고 싶어요. 즉 좌측에 있는 거에다가 얘를 이렇게 더하고 싶어요. 연결한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유니언 위드를 쓰면 되겠고 클리어 메소드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요 메소드 위주로 한번 예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건 지우겠고요. 자, sorted, sorted set. 자, sorted 하면 또 그 빨간색이 가는데 잠재적 수정사항 표시를 들어가면 요거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유징에서.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추가가 되겠고요. 뭐라고 할까요? 소티셋은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를 해주는 게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데이터 일반화 과정을 우리가 할 텐데 그쪽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형태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꺽쇠를 주고 내가 넣을 데이터 있죠. 넣을 데이터를 인트형 데이터를 넣겠다. 그러면 int라고 데이터형을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umber set 1이라고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new 객체니까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내가 넣을 데이터의
그 데이터형을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 같은 경우에는 add를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0 넣어볼게요. 몇 개만 넣어보면 0도 한번 넣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100 넣어보겠고, 그 다음에 7 넣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25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자, 아이고, for each를 이용해서 int number set 이렇게 해서 라이트 라인에서 한번 출력을 쭉 해볼게요. 하나씩 검색을 하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는데, 아까 그랬죠. sortedset은 정렬이 되어진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진짜 정렬이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넣을 때는 마구잡이 넣었어요. 30 넣었다, 1, 0 넣었다, 100 넣었다, 7 넣었다, 25 넣었다. 근데 이게 정렬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0, 7, 25, 30 오름차 순으로 자동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넘버 셀에 add를 넣어주는데 100을 넣어줘요. 100을 넣어줘요. 자, 100을 넣어주면 여기다가 요게 데이터 타입이 반환이 불 타입이죠. 100을 넣어주는데 100이 셋 타입은 제가 아까 그랬죠.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true고요. 추가됐다, add 됐다 그래서 true를 반환해 주고요. 중복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추가될 수 없다라고 해서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100이 있죠. 그러면 100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if문을 걸어서 만약 100이 있다면 그죠? false 부정이니까 있다면 console.write라인에서 어떻게 로그만 한번 찍어줄까요? the number set it contains 100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해주고 만약 그렇지 않아요. 100이 없어요. 100이 없는 경우에는 console.write 라인에서 어떻게 넘버셋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 7, 25 이렇게 처음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00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100이 있죠. 있으니까 여기 컨테이너 포함이 있다고 한 다음에 100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 추가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기존 데이터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삭제하는 리무브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move 메소드 그냥 호출해서 쓰면 단순하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는 삭제할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을 삭제했으니까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100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하고 민인데요. 데이터 중에 그 가장 큰 데이터가 어떤 건지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작은 데이터 먼저 살펴보면 min이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이거를 제가 콘솔 라이트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min도 있으면 max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max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min 데이터 가장 작은 숫자 100이 삭제됐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숫자 0이고 100이 삭제됐기 때문에 가장 큰 숫자 30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연결, sorted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료형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료형을 하나 제가 더 만들고 여기다가 add해서 데이터를 넣는데요.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재활용할게요.
그리고 이렇게만 차이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요 두 개에 있는 데이터를 호이치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출력을 하면 네, 10, 17, 125, 130, 1100 이렇게 마구잡이로 넣었지만 정렬이 되어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유니온 위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요. 자, 이렇게 합친 다음에 요 셋 2번에다가 1번을 더한 거예요. 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갖다가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구분자를 좀 넣어주겠고요. 이렇게 되면 원래 그 넘버셋 2라는 그 데이터가 컨테이너가 10, 17, 125, 130, 1100만 갖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1번을 더했죠. 넘버셋 1을 더했죠. 그러니까 0, 7, 10, 17에서 다시 정렬이 되면서 두 개의 데이터가 합쳐지면서 정렬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sorted set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시 set인데 해시 set은 sorted set과 다르게 정렬하지 않아요. 마구마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sorted set을 제가 좀 보여드렸으니까 해시 set은 여러분들이 제가 첨부해드리는 예제 코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별 어려움 없이 그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Q하고 스택입니다. Q하고 스택은 데이터가 조금 단순한,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어레이 리스트, 다음에 해시 테이블 딕셔너리, 셋 계열 등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유용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자, Q하고 스택이 있는데 Q하고 스택은 뭐냐면 Q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 20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가 옆으로 붙어 나갑니다. 붙어 나가는데 입력이 될 때 10, 20, 30, 40, 50 얘가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들어오고 그 다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들어온 녀석이 가장 먼저 출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중간에 하나를 빼는 게 아니고요. 입력을 해놓으면 add를 했어요. 이렇게 add하는 것을 우리가 NQ라고 그러는데요. NQ에 의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DQ 하나씩 데이터를 빼는 겁니다. 데이터 장표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걸 좀 수정하고 갈게요. DQ고 이렇게요. 자, 그래서 NQ, DQ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NQ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가장 먼저 입력된 게 DQ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요. 뽑으면 가장 먼저 그 입력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출력이 되는 뽑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Q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스택 구조가 있어요. 스택은 쌓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자, 이럴 때 데이터 입력은 푸시예요. 푸시에 의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10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 위에 쌓아요. 20을 쌓고 30을 쌓았고 40을 쌓았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를 뽑는 것, 출력하는 것은 우리가 POP라고 합니다. 팝이라고 그러는데 팝에서 데이터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밑에가 가장 먼저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가장 위쪽에 있는 녀석부터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들어온 녀석이 가장 먼저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나중에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한번 Q와 스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먼저 Q. 자, Q를 주고요. Q1, 그 다음에 제가 new Q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을 했고요. Q1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NQ예요. NQ에다가 제가 1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을 먼저 넣었고요. 20, 30, 40,
40, 50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20 넣고 30 넣고 40 넣고 50까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int q count에서 전체의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길이 볼 때는 count로 주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5가 5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포문으로 int i는 0, i는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i도 한번 출력을 해 보겠고요. 여기다가 DQ로 한번 데이터를 실제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0일 때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뽑았죠. 먼저 들어간 데이터 10, 20, 30, 40, 50 순서 들어갔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씩 뽑을 때도 가장 먼저 들어간 데이터 순으로 10, 20, 30, 40, 50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NQ고요. 그 다음에 DQ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스택 Q에 대해서 살펴봤고, 스택은 데이터 입력과 출력을 푸시와 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늦게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스택으로 데이터 객체 생성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푸시입니다. 푸시를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겠고요. 마찬가지로 2, 30, 40, 50 네, 이렇게 주고 자, 길이를 한번 구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면 5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꺼내 보면 int i는 0, i는 스택 카운트 네, 카운트보다 작거나 갈 때 그때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보는 거는 팝을 쓰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줄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보시면 10, 20, 30, 40, 50 순으로 들어갈 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꺼냈어요. 꺼내 보니까 어떻게 돼요? 50부터 꺼내죠. 가장 늦게 들어간 녀석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본 데이터만 이용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튜던트 같은 그 복합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생성해주면 되죠. new student에서 생성을 해서 여러분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샘플 코드도 제가 예제 코드로 넣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리뷰를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테이너 컬렉션 중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컬렉션은 단숨에 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학습하기에는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기본적인 요런 형태들이 있구나. 어레이 리스트, 가장 많이 쓰이는 어레이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해시 테이블 딕셔너리, 다음에 셋 계열, sorted 셋, 해시 셋, 다음에 가장 단순 무식한 거 큐와 스택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다음에 요거 외에 다른 컬렉션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그때그때 기회가 되실 때 경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